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쟁점 정리,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 결정, 정식 공판 진행 계획 수립 등이 이뤄집니다. 공판 준비기일에서 쟁점은 우선 증인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또 재판 진행 방식도 큰 쟁점 중 하나인데요. 또한 공판 준비기일이 몇 차례 거쳐 진행될지, 첫 정식 재판 날짜가 언제가 될지는 증인 채택 범위와 재판 방식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본 공판에서는 내란음모 선동의 주체로 지목된 지하혁명조직 아루의 실체와 내란음모 등 범죄 혐의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다시금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며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둘러싸고 다퉜던 1심과 달리 1심 판결문의 윤리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박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항소심에서 문제의 5월 모임 녹음 파일이 재청취될지 여부도 감신사로 주목됩니다. 현재 검찰은 입증 계획서를 통해 서증 등 증거물 114건과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했으며 변호인은 증인 42명을 비롯해 사실조회 36건, 문서 송부 촉탁 3건 등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윗선 수사에 대해서는 상부 개입을 확인하지 못한 채 관련자를 추가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증거 조작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비밀요원 권모 과장입니다. 증거 위조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이미 기소된 김모 과장과 함께 유성 씨가 북한을 오간 출입경 기록을 입수해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됐다는 내용의 위조 확인서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기도하며 추가 조사가 어렵게 됐고 현재 증거 위조 행위가 있었던 최근 1에서 2년 동안의 기억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윗선과의 연결고리인 권 과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정황상 권 과장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이 처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선양 이모 영사도 함께 기소됩니다. 간첩사건 수사 검사들은 기소 대상은 아니지만 감찰 대상자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윗선 수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증거 조작을 실무진의 주도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결국 사상 초유의 증거 조작 사건은 윗선의 조직적 개입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해 반쪽 수사로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단신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는 16일 서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 이하라 주니치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열리게 될 국장급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 의제로 다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이번 실무협의는 이르면 5월 중국에서 열릴 11차 한중 FTA 공식 협상을 앞두고 시장 개방 대상과 범위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는 것입니다. 앞서 3월에 열린 10차 협상에서 한국은 제조업 부분에 조기 시장 개방을 요구했으나 중국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맞서는 등 주요 사안마다 양측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자사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산업재해 의심 논란과 관련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진의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백혈병 산업재해 논란에 대해 여러 채널을 통해 조사 결과와 보상 대책 등을 내놓은 적이 있지만 경영진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2007년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의 여성 노동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후 7년간 끌어온 이 문제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6천여 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둔 KT가
지사들이 위치한 건물 옥상을 폐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KT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직후 본사가 지사들의 옥상 폐쇄를 지시했고 여러 지사들에서 옥상 폐쇄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옥상 폐쇄가 이뤄진 지사는 광화문, 서초, 서대문, 강서, 반포, 신촌, 부평, 포항 등 10여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오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어느 선까지 밝혀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소장의 윗선에 대한 언급이 때문인데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뽑은 격인 수사 결과가 아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